국무회의의 그 회의록에는 그 부서를 안 하나요? 회의록은 부서 안 합니다. 최상목 장관의 말에 의하면 자리를 파할 때 누군가가 저에게 여기에 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그제서야 이게 국무회의라는 외관을 갖추기 위해 오라고 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서명을 거부했습니다.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. 한덕수 총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참석한 사람 사인 정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. 증인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부서를 한 적은 없는 것이죠. 네, 없습니다. 증인께 그날 12월 3일 그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그 회의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. 네. 그날 국무위원 중에서 가장 늦게 온 게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죠. 그건 제가 모릅니다. 근데 아마 후반부에 온 건 틀림없을 겁니다. 예. 그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그 도착한 시간이 22시 17분이라는 거예요. 이제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세 보면 그래서 11명이 된 거거든요. 11명이 됐는데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통령이 국무위원들 다 왔냐고 물어보았고 다 도착을 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대통령이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서 기다렸고 네. 과반인 11명의 국무위원이 도착했다는 보고를 듣고 다시 대회의실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. 제가 보고를 듣고 나왔다고는 말씀을 안 했고요. 네.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. 예. 네. 그런데 이제 오영주 중기부 장관 말을 들어보면 중기부 장관이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대통령께서 말씀 중이셨고 제가 자리에 앉을 당시에도 대통령께서 혼자서 계속 말씀을 하시던 중이었는데 당시 대통령께서 계엄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래서 그 계엄이라는 단어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오영주 장관이 도착하기 전부터 뭔가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 뭐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하거나 그럴 경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고요. 다만 일에 쭉 순서가 그렇게 됐었습니다. 예. 그래서 사실 국무회의, 이른바 성원을 갖춘 국무회의가 몇 분 정도 진행되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요. 거기서 오고 간 이야기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예. 이제 그래서 이제 그날 그 회의는 22시 22분까지 약 5분간 진행이 되었고 네. 22시 23분에 대통령이 방송 출연을 위해서 나가셨고요. 네. 예.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기준으로 하면 5분 네. 동안 진행이 된 것 같아요. 네. 예. 근데 이제 국무회의 간사는 그 행안부 소속 의정관인 네, 것이죠. 맞습니다. 네. 이제 그때는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 거죠. 의정관은. 의정관한테는 연락 자체를 아마 안 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 국무회의 자체가 워낙 그 비밀 엄수가 보안이 생명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진짜 뭐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안 불렀을 것 같아요. 예. 제 느낌상으로는. 예.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아직까지도 이제 회의록 작성은 안 된 거고요. 네. 예.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회의가 이제 국무회의였느냐 아니면 국무회의라고 보기가 어려웠느냐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견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. 네네. 예, 있는데 지금 그 오영주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
개회선언, 안건에 대한 설명, 폐회선언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개회선언 없었고 안건 설명 그러니까 이 말이 맞나요? 개회선언 없었다. 안건에 대한 설명 없었다. 폐회선언 없었다. 뭐 개회선언은 당연히 없었고요. 그 다음에 뭐 안건은 제가 나중에 보니까 뭐 김용현 장관이 뭐 문건을 나눠줬다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.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위원들은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보통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대통령께서 맨 처음에 진행하시다가 그 의사봉을 총리님한테 넘겨드립니다. 그리고 나서 마무리는 이제 대통령께서 다시 종결을 짓는데요. 그때 이제 뭐 재판관님들께서 판단하신 문제입니다만 그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회의가 쭉 진행이 되다가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고 다시 돌아오셔서 또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과연 이것까지 국무회의로 볼 건지, 왜냐면 그 나가신 다음에는 총리님께서 또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거든요. 통상 우리 국무회의 하듯이 이제 바튼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요. 그래서 국무회의의 종료 시점을 언제로 볼 건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예. 아까 저기 증인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비상계엄 선포문을 뭐 누군가 배포했을 것이다. 근데 이제 증인은 하여튼 확실한 건 잘 모르겠다. 네, 기억은 없는데 누군가 했다고 하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지금 최상목 장관의 진술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. 저는 김용호 의원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거 못 받고 그 자리에서 어떤 안건이나 자료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. 그러시거든요. 그러니까 하여튼 증인은 확실한 건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? 저도 김용현 장관님이 총리님께 뭘 보고하거나 이런 장면은 보지 못했고요.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행안부 장관 2년 넘게 재임하면서 국무회의를 100번 훨씬 넘게 참석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 회의 과정에서 의사 정족수가 물론 갖춰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. 이튿날 개최된 해제 국무회의는 뭐 성립했다는 데 대해서 아무도 이론을 제기를 하진 않는데 다른 요건은 갖추어졌을지 모르지만 해제 국무회의는 불과 1, 2분도 안 되는 그냥 아주 방금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예. 오히려 저는 그런 해제 국무회의보다는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평가는 제 몫은 아닙니다만. 증인께서는 그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지는 못하신 거죠?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집무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본 게 아마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. 한 장짜리였는데요. 뭐 비상계엄이라는 내용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10시, 뭐 전국 이런 것들이 쓰여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지금 나중에 제가 총리님이 갖고 계시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 걸 하나 봤는데 제가 봤던 게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. 예. 국무회의의 그 회의록에는 평상시에 네. 부서를 안 하나요? 회의록은 부서 안 합니다. 그렇군요. 네. 회의록은요, 저도 이번 사태를 처음 봤는데, 그냥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OX로만 표시가 돼 있고요. 뭐 발언 요지 같은 거는 뭐 보통 국무회의 올리면 바로바로 의결이 되기 때문에 발언 요지도 없고, 뭐 다른 내용이 별게 없습니다. 아마 필요하시면 아마 그 회의록을 하나 받아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누군가 확인의 의미로 네. 거기에다가 뭐 서명이나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? 그게 작성이 된 다음에 참석한 장관들 부처에 다 확인을 회람을 한다고 합니다. 그 회의록을. 아니요, 그러니까 회람을 하면서 거기다가 서명 받나요? 안 받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안 받습니다. 행안부 장관도 안 하시나요? 네, 저도 안 합니다.
그러면 그 작성자인 의정관 네. 서명만 있겠네요. 의정관이 서명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. 아주 한두 장짜리 간단한 거고요. 거기에 부서하는 게 아니고요. 아까 국법상의 행위 문서에 이제 전자적인 방법으로 부서를 하게 되는 것이죠. 예. 최상목 장관의 말에 의하면 자리를 파할 때 누군가가 저에게 여기에 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그제서야 이게 국무회의라는 외관을 갖추기 위해 오라고 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서명을 거부했습니다.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. 네. 최상목 장관은.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참석한 사람 사인 정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. 그런데 국무위원 전원이 사인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아무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그리고 이제 최상목 장관은 한마디 더 하세요. 뭐라고 하시냐면 12월 4일 다음 날이죠. 다음 날 00시 40분에 그 소위 F4 회의, 그러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, 김병환 금융위원장,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F4 회의를 진행을 했다. 그 자리에서 최상목 장관이 제가 서명을 하지 않고 나왔다. 나는 사퇴할 것이다. 라고 얘기했다는 거거든요. 근데 조금 이상한 게 평상시 국무회의 때 서명 안 하는데 맞습니다. 그날은 왜 서명을 받으려고 했을까요?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. 저도 그 상황이 기억이 납니다. 아까 말씀드린 때 테이블이 굉장히 긴데요. 저는 이제 대통령 집무실 쪽 가까운 쪽에 앉아 있었고 저쪽에서 뭐 서명 어쩌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명 안 하고 갔습니다.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무슨 서명이냐? 서명이 왜 필요하냐? 서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. 근데 기본적으로 서명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. 뭐 국무회의가 됐든 뭐 부서가 됐든 손으로 서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. 전자적인 서명을 하는 것이지 그때 누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예. 서명하는 경우는 없거든요. 예. 다 전자 서명을 하는 것이지 다 자기 집무실에 돌아가서. 그 한덕수 장관은 그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의 요건을 충족하였느냐 이런 질문에 자기는 평가를 못하겠다. 네. 이제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간담회 정도 되는 것 같다.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. 그 다음에 오영주 장관은, 중기부 장관은 저는 그냥 회의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최상목 장관도 그날 모였던 것이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셔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국무회의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거든요. 근데 증인께서는 네. 이게 지금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? 그렇습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이유는 아까 한 걸 결국 반복을 하는 건데 총리님께서 국무회의에 대해서 대통령께 말씀드려 갔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국무회의를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고요. 그 의사 정족수인 11명이 되기까지 기다린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.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뭐하러 그냥 11명 올 때까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를 30분 가까이 미루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뭐
뭐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 회의에서 이렇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다른 요건은 차치하더라도 의사 정족수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11명이 모일 때까지 다 기다려서 국무회의를 나름 좌석도 격식을 갖추고 했는데 그분들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어쨌든 평가야 뭐 사법기관에서 할 것이지만 국무회의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이제 부서에 관해서 좀 네. 여쭤보는데요.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.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. 네.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국법상 회의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관계 국무위원은 누구인가요? 그게 지금 원래 그 비상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게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잖아요. 네. 그러면 관계 국무위원은 누구인 거죠? 당연히 국방부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. 한혁수 국무총리는 자기는 부서고 뭐고 서명도 안 했고 일체 안 했다고 하시거든요. 네. 그리고 증인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부서를 한 적은 없는 것이죠. 네, 없습니다.